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넓이가 100이래요. 정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가 100 나온 걸로 봐서 한 변의 길이는 10이 되는 거야. 10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그런데 이걸 절반으로 접었거든. 그럼 넓이는 당연히 50이 돼. 한 변의 길이를 x라 했을 때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자. 여기를 봤더니 넓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10의 제곱은 100이다. 한편 한 변의 길이가 x인 더 작은 정사각형은 넓이가 50이니까 따라서 x제곱은 50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즉 x제곱이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여기가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고 갑니다.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3을 제곱하면 9니까 3은 9의 제곱근이다. 또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9이므로 마3도 9의 제곱근이다. 따라서 9의 제곱근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다. 보통 숫자를 제곱하면 더 커지잖아. 그럼 제곱근은 거꾸로거든. 그래서 숫자가 더 작아져. 자, 한편 양수나 음수나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또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으므로 0의 제곱근은 0이다. 자, 문제 1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1번 25의 제곱근 제곱해서 2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괄호 2번 제곱해서 64 그것은 풀마 8. 괄호 3번 저것은 100분의 4잖아. 그래서 풀마 10분의 2, 즉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된다. 괄호 4번 분자는 분자, 분모는 분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7이 되는 거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씩 나오지? 자, 그래서 양수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 하고 기호를 써서 이렇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한다. 이때 이 기호를 근호라고 하고 이것을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는다. 이것을 라틴어 앞글자에서 따온 것이고 요거 읽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줄여서 읽을 때는 풀마 루트 a 이렇게 읽는다. 5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5,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이므로 5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5가 된다. 자, 문제 2번과 3번을 살펴보자.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괄호 1번 제곱해서 3 그것은 풀마 루트 3이야. 괄호 2번 제곱해서 7 그것은 풀마 루트 7. 괄호 3번은 풀마 루트 0.1 괄호 4번은 풀마 루트 5분의 11이 된다. 문제 3번 근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6의 양의 제곱근 제곱근 중에서 양수니까 루트 6이 되고 괄호 2번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7이다. 괄호 3번 제곱근 15는 영어로 루트 15가 되고 괄호 4번 이것은 루트 6분의 5가 되는 거야. 자, 다음 25의 제곱근을 근호를 써서 나타낸다면 플러스 루트 25와 마이너스 루트 25다. 근데 한편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양수는 5, 음수는 마이너스 5거든. 그래서 결론은 루트 25는 5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5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양수의 제곱근은 근호 없이 나타낼 수도 있다. 예제 1번 보시면 9981이니까 루트 81은 9가 된다. 괄호 2번 마이너스 100분의 16 저것은 10분의 4와 같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0.4가 된다. 자, 문제 4번도 자, 근호 없이 표현해 봅시다. 먼저 제곱수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데 제곱수라는 것은 자연수를 제곱한 수야. 예를 들면 1, 4, 9, 16, 25 36, 49, 64, 81, 100.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121, 144, 169, 196, 225. 마지막 줄 256, 289, 324, 361, 400 등등등이 있다. 특히 여기 있는 제곱수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괄호 1번 루트 4는 2가 되는 거야. 괄호 2번은 마이너스 7, 괄호 3번은 0.1, 괄호 4번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된다. 이번 시간에 제곱근을 공부했는데 요게 좀 헷갈리거든.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 똑같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2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제곱근 2는 그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루트 2가 된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거든. 그래서 그들을 제곱하면 2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양수 a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a인데 걔네들을 제곱하면 결국 a가 된다. 왜냐하면 이 제곱근의 말뜻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거든. 그러니까 루트를 제곱하면 a가 되는 거야. 자, 한편 루트 2제곱, 이것은 제곱을 먼저 하니까 루트 4, 즉 2가 되고, 이 녀석도 마이너스 2지만 제곱하면 4가 되어서 루트 4는 2가 된다. 일반적으로 a가 양수일 때 제곱한 다음에 루트,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 하면 결국 a가 되는 거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가 양수일 때 루트를 제곱하면 a가 되고, 제곱한 녀석을 루트하면 다시 a가 된다. 특히 이 녀석은 주의할 점이 요것을 그냥 제곱과 루트를 쌤쌤이해서 마이너스 a라고 쓰면 틀려. 그래서 제곱을 먼저 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a가 얻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5를 제곱하면 5, 마이너스 루트 5도 제곱하면 5가 되고, 자, 제곱한 다음에 루트 하면은 결국 플러스 1.6이 나온다. 문제 1번. 간단히 하시오. 자, 루트 13 제곱했으니까 13이 되고, 괄호 2번은 제곱. 제곱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0이 된다. 괄호 3번 1.7이 되고, 괄호 4번은 저거 제곱을 먼저 하는 거야. 제곱하면 4가 되지. 그래서 이것은 최종 마이너스 2가 된다. 예제 1번 풀어보자. 다음 계산하시오. 이것은 7이고 이것은 3이니까 7 빼기 3은 4이다. 괄호 2번 이것은 4, 이것은 2거든. 그래서 4 곱하기 2는 8이 된다. 문제 2번도 해보자. 다음 간단히 하시오. 이것은 4, 이것은 10이니까 4 더하기 10은 당연히 14가 되고, 이것은 3, 이것은 2, 3 빼기 2는 당연히 1이 된다. 괄호 3번 이것은 6, 이것은 5니까 6 곱하기 5는 30이 되고, 이것은 6분의 1,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7이잖아. 그런데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니까 이렇게 3으로 나누면 1, 2, 그래서 마이너스 14분의 1이 된다. 자, 이번에는 제곱근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넓이 5보다는 넓이 10이 당연히 더 크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도 더 길거든. 따라서 5보다 10이 크니까 루트 5보다 루트 10이 더 크다. 그래서 대소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자, 큰 쪽이 루트를 해도 더 크다, 그 뜻이야. 자, 그러면 예제 2번 대소를 비교하시오. 누가 더 크냐? 먼저 이거 루트 통일시켜야 되겠거든. 그래서 3을 루트 9로 고쳐. 9보다 10이 크잖아. 그래서 결론은 3보다 루트 10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원래는 루트 3보다는 루트 5가 큰데 마이너스를 곱하는 바람에 부동호 방향이 거꾸로 바뀐다. 자, 중2 때 배웠는데 부등식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자, 문제 3번도 풀어봅시다. 루트 2, 루트 5. 당연히 루트 5가 더 크지.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5라는 녀석이 루트 25거든.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헷갈리는데 이거 전부 다 루트로 고칠 거야. 이거 제곱하면 0.04거든. 그래서 루트 0.1이 더 크다.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루트 4하고 루트 3은 당연히 루트 4가 더 크잖아. 하지만 마이너스를 곱하는 바람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따라서 마 루트 3이 더 크다. 이번 시간에 제곱의 제곱근에 대해서 했는데 둘이 이제 쌤쌤이가 될 거야. 그런데 주의할 점, 부호를 조심해야 돼. 양수는 그대로 쓰면 되고 음수조차도 제곱하면 양수거든. 그래서 이렇게 쌤쌤이가 될 때 앞에 인위적으로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 그래야 양수 3이 되거든. 그러면 문자로 나왔을 때는 이것을 나타내는 수학기호가 절대값 x인데, 절대값 x는 양수일 때는 그대로 쓰고 음수일 때는 그 앞에 인위적으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써야 된다. 자, 요거를 잘 정리하기 바래. 무리수와 실수의 뜻을 알아보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창문이 있었는데 그 대각선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가 된다. 한편 이 나무 판자는 짧은 쪽 길이가 1.3인데 과연 이 창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자, 루트 2와 1.3 대소관계를 봤더니 1.3 제곱해봤자 2보다 작거든. 따라서 1.3이 루트 2보다 작아. 결론은 나무 판자가 창문을 통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루트 2의 값을 소수로 나타내 보자.
2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기 때문에 루트 2는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 작다. 즉 루트 2라는 것은 1과 2 사이에 있어. 한편 1.4를 제곱하면 1.96, 2보다 작지. 한편 1.5 제곱은 2.25, 이것은 2보다 커. 즉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는 1.4와 1.5 사이에 존재한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알아봤고, 여기 봤더니 소수 둘째 자리, 같은 방식으로 소수 셋째 자리, 소수 넷째 자리까지 조사했더니 루트 2는 1.414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임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즉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이다. 예를 들어서 루트 3은 1.732 어쩌고 저쩌고, 루트 5는 2.236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 3.14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은 모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므로 결국 무리수이다. 그리고 무리수한테 1 더했거든. 그러면 2.414 어쩌고 저쩌고이므로 이거 역시 무리수가 된다.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소수 0.1, 0.2 소수를 배웠는데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고, 또한 무한소수는 이렇게 두 가지, 순환소수와 지금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유한소수,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얘네 두 녀석이 유리수가 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결국 무리수가 되는 것이다. 자, 한편 루트가 있는 수 중에서 4는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밖으로 탈출 가능해. 9,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3이거든. 그래서 이와 같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되면 그것은 탈출 가능하니까 유리수가 되고, 루트 3, 루트 5, 루트 0.9와 같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자체가 무리수가 된다. 문제 1번 볼게. 무리수를 찾으시오. 12는 누군가의 제곱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무리수가 되고, 자, 괄호 2번. 여러분 잘 알다시피 36은 6의 제곱이거든. 루트 밖으로 탈출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유리수가 된다. 괄호 3번도 4는 2의 제곱이므로 요거 계산하면 3이야. 즉 유리수가 되고, 괄호 4번 이 루트 3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제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한다. 이제부터 수라고 하면 실수를 뜻한다. 실수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데,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 소수 등등이 있어. 마지막으로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세 가지가 있다. 이 분류표가 매우 중요하거든. 일시정지 누르고 이것을 반복 필기해서 외우기 바랍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배웠는데 그것을 수직선의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오른쪽 그림은 모눈 한 칸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5의 길이 어딨나 봤더니 이렇게 한 칸 한 칸이거든. 그러면 이 대각선 길이는 결국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5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을 이렇게 그렸거든. 그랬을 때 오른쪽에서 만나는 점피, 바로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두 점 PQ에 해당하는 수는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와 같이 수직선에는 유리수점뿐만 아니라 무리수점들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두 종류로 꽉 채울 수 있다. 즉 수직선의 각 점에 실수를 하나씩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 예제 1번. 이번에는 자, 요 모눈 종이에 자,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 5를 나타내 보시오. 루트 5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 보시다시피 두 칸, 한 칸 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5의 길이가 루트 5거든. 이 길이가 루트 5니까 이렇게 5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반지름 길이가 같으니까 요게 루트 5면은 여기 길이도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루트 5, 반대쪽이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그래서 PQ에 해당하는 점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자, 문제 2번 이것도 해봅시다. 우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면은 이제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 해. 그럼 빗변 제곱은 나머지 두 녀석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거든.
자, 그러면 이 세 칸짜리 사각형에서 여기가 3, 여기가 1이니까 이 대각선 길이, 즉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10이 되고, 여기 두 칸짜리는 2하고 1이니까 이 길이를 y라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y는 루트 5가 된다. 그러면 자, 괄호 1번 마이너스 루트 10은 말이야, 0을 중심으로, 자, 이 길이가 루트 10인데 원을 그려서 이 왼쪽에서 만나는 점, 바로 이 점이 마이너스 루트 10에 해당하는 점이고, 이번에 괄호 2번 1 더하기 루트 5는 말이야, 여기 출발점 1에서 이렇게 빗변을 그어, 이 길이가 루트 5니까 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바로 이 점, 요것이 1 더하기 루트 5가 된다. 자, 다음은 제곱근표인데, 제곱근표에는 1부터 9.99까지도 수록돼 있고 10부터 99.9까지 0.1 간격으로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루트 5.92는 보시다시피 5.9와 2의 교차 지점, 자, 그것이 근사값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루트 6.03은 여기 6.0과 3의 교차 지점, 이렇게 해서 루트 6.03, 자, 근사값이 나와 있고, 루트 5.7은 여기 5.70, 요 교차 지점을 읽어주면 된다. 자, 문제 3번 제곱근표. 그러면 괄호 1번 루트 3.21은 3.2와 1의 교차 지점 1.791을 써주면 되겠고, 괄호 2번 6.04는 6.0과 4의 교차 지점을 읽어주면 된다. 자, 17은 그냥 17과 0의 교차 지점, 그래서 4.123이 되고, 마지막 자 81.7 그 제곱근 해주면은 81과 7의 교차 지점,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